예,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또 제보를 해주신 또 내용도 있습니다. 요즘 전 전세 사기 피해, 그러니까 원룸이라든가 빌라에서 전월세로 사시는 우리 뭐 동포분들 또 이주민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 그 구제를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5월 31일 날 2년 만기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2년 더 연장을 하는 그런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지원, 그게 저는 6월 1일 이후로 또 2년 더 연장이 돼서 2027년 까지 5월 말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좀 개정이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는 그 전세 사기 피해를 제보를 해주셨던 분은 울산 지역에서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냥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세 그 보증금이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정도 들고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 한 가구도 그러니까 한 13가구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다 이제 내국인인데 혼자만 F4채로 자격을 갖고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신분이죠. 그래서 LH공사가 아마 그 이제는 건물을 이제는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지원 방안으로 좀 그 특별법에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 입은 사람들의 특별법에 보면은 그 LH공사, 주택공사죠. 거기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도록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도 LH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경매나 뭐 공매로 이제 내놓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내국인들하고는 그건 다르게 외국인에게는 조금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 같다. 뭐냐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보를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 2년 더 연장을 하면서 이 특별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외국인은 좀 그 뭐랄까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외국인도 이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대상으로서 어쨌든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함께 포함이 돼서 이 특별법이 개정이 됐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이 제보를 해주신 분은 내국인에게는 경매 차입 선정 지원을 해준다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 이분은 이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있죠. 우리는 중국 동포 분이신데 배제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하여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들어보고요. 일단은 이 시간에는 제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 앞서서 5월달에도 저희 동포세계와 계속 함께 후원 협력해주고 있는 관절 척추 전문병원 세운병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네, 올해달도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이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엠플란트 54 이 치과 병원입니다. 이 중국 동포로 한 이 한정 특가로 여러분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해 있죠. 이 대림역 9번 출구 이 4층에 있습니다. 하나은행 있는 건물이죠. 이렇게 전화번호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유튜브 방송 보고 이렇게 갔다 가면 또 친절하게 잘 맞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멜로우 피부과, 네, 영등포점입니다. 네, 젊음의 비결, 멜로우 피부과 영등포점은 다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피부로 고민을 하시는 분, 아니면 더 아름다워지고 싶으신 분들, 네, 멜로우 피부과 영등포점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방송 보고 왔다고 하면은 원장님이
더 미남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맞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 전세 사기 특별법, 2023년 6월 2일부터 이 시행이 됐고요. 최근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이 됐다. 이 법은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하는 특별법. 요거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번 달 31일까지가 법 시행이 좀 종료가 되는데, 2년 더 이게 이제 연장이 돼서 2027년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피해자 인정 기준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이렇다는 거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또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확인이 된 경우, 그런 경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지원 내용은 뭐냐? 자, 긴급 주거 지원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 또는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앞서 이게 LH공사가 이제는 요거를 주 업무를 맡고 있죠. LH공사. 그리고 금융 지원도 한다. 저금리 대출 지원 및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이런 것도 하고, 또 경매, 공매를 유예시킨다. 그러니까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 기간 낙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그게 경매로 넘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쫓겨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우선 배당권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비용을 받죠.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불을 해준다. 그리고 보증금을 이렇게 돌려주게끔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해주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피해자를 이런 최소한 이렇게 좀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게 이번 달 말까지 이제는 1차적으로 만료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2년 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주요 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죠. 특별법이. 법 시행 기간이 연장이 됐다. 기존에는 2025년 5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것이 2027년 5월 30일까지 연장이 됐다.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냐?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번 달 5월 31일까지 전세 피해자로, 그러니까 그 세입자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피해자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나중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은 피해자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 그럼 다음 달부터죠. 그때부터 신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 하는 거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이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그런 걸 하고 있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논란과 한계점도 보인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피해자의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서 일부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지원 속도가 느려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또 근본적인 예방책이 부족해서 전세 사기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이 그냥 개정돼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런 한계가 계속 있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전세 사기 특별법 연정안,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죠. 이게 통과가 됐지만은 전세 피해 예방에 역부족이다. 네,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할 내용, 전세 사기 특별법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은 한국주택공사가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서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거나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요거는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신 분 있죠. 그 울산에서 거기에서 원룸을, 그러니까 전세금 5천만 원을 주고 사신 분, 그 건물에는 13분이 계시는데 13가구 중에 이분은 유일하게 F4 차림 자격을 있는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건물이 이제 LH 공사에서 매입을 했다는 거죠. 네? 우선 그 매수권을 넘어서, 그래서 피해자에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저는 임대를 해서 또 나름대로 그 차익을 피해자가 돌려주는 방안들을 해서 이렇게 이제는 피해 구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도 그 제보해 주신 분은 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국인과 외국인을 이렇게 좀 차별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이렇게 피해자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명시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법 내용을 개정한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외국인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건 없다.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혹시 이렇게 좀 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좀 대화를 통화를 해봐서 이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 피해, 네, 지난 4월 16일 기준으로 한 28,899명이 피해로 이렇게 됐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요게 지난 5월 3일 날 이렇게 제안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뭐 요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좀 개정된 법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네, 그게 지난 5월 3일에 제안돼서 국회에 통과된 내용인데, 제안 이유가 이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를 절차 및 조세 징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4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이렇게 마련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 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쭉 이제는 그 보완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 네. 그래서 그 제보해 주신 분은 외국인이라고 배제되는 게 아니냐, 차별받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개정한 그 특별법은 외국인도 포함하는 것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됐다. 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에 임차 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였는데 5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했다. 네. 전세금은 우리 뭐 동포 분들도 보니까 뭐 2억, 3억 원씩 해가지고 이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3억 원 이하에서 이제 5억 원 이하로 이 상명량 조정됐다. 그만큼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지금 월세로 사시는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터져야만 아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제가 아마 작년에 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동포분 사례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때 최초로 좀 보도를 해드리기도 있었는데, 네, 이 전세 사기 피해,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 얼마나 여기에 이제는 해당이 되는 수 있는지는 네, 좀 모르겠지만은